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크 콘서트 MC를 맡은 저는 싱어송라이터 박세별입니다. 오늘은 예술의 과학 끼얹기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우리 패널 세 분이 오셨어요. 먼저 다 같이 박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사실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카이스트에 있는 음악 연구실에서 이제 음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러분과 함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 저희 세 분의 게스트분들 한번 짧게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최권 박사님께서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연구소 사용자 경험 디자인으로 일하고 있는 최건우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왔을 때 그것들을 사용자, 대중들에게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많은 미술 작품들이 과학과 예술을 만났을 때 어떻게 좀 더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것들을 동시에 연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섭이고요. 무용계와 이공계 사이에 있는 사람 느낌으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실험적인 공연, 작품 제작을 실제 현장에 있는 안무가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미디어 감독, 영상 감독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간간히 뭐 실제로 작품 제작하거나 또 퍼포머로 출연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관련된 연구 개발이나 교육 활동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성훈이고요. 저는 좀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관람객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개발, 그리고 그를 이용한 예술적 표현 방식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연구자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오늘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제 각자 들으셨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한 키워드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반성훈 작가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전시 그리고 미디어 아트 오늘 그걸 담당하시고요. 또 우리 정섭 박사님께서는 무용 그리고 공연 담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최건우 박사님께서는 어떤 아트의 새로운 기획, 경영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가수니까 음악 담당으로 오늘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자, 사실 요즘 이렇게 저희가 이런 온라인 콘텐츠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예술계에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바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가볍게 얘기해 볼게요. 뭐 우리 반성훈 작가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뭐 아무래도 좀 그 전시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취소되고 뭐 딜레이되고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을 좀 찾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글쎄요, 뭐 버추얼 뮤지엄 네, 이야기도 나중에 네. 나올 텐데, 뭐 그 온라인을 통한 그런 네. 관람 방식이나 네. 아니면 꼭 뭐 오프라인 장소에 가서 관람 가서 보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형식의 네. 예술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무용계에서는 혹시 지금 어떻게? 아마 비슷한 맥락일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이 공연장을 가보셨을 거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 바이러스는 정말 취약한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뮤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공연계 정말 공연 취소 내지 축소 되게 심하게 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무용이란 게 결국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대학들이 요새 다 이제 비대면 강의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춤을 영상으로 가르친다. 굉장히 어려울 라는 것 게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주변 지인들이 네.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죠. 네. 저도 사실 지금 싱어송라이터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싱어송라이터과를 강의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마 지금 다들 그런 고초를 겪고 계실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거 덕분에 어떻게 보면 많은 온라인 콘텐츠들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 최건우 박사님께서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시에 이런 미술관 관련된 연구들도 강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혹은 또 미술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에는 미술관이라는 공간, 예술 공간이라는 곳이 너무 당연스럽게 직접 관람객이 와서 경험해야 되는 그런 경험이 너무 강조가 되어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경험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미술관에서 정말 작품을 보는 것만이 미술관의 역할인가? 반면 수장고에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고 대중들한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그 전까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물론 저희가 잃은 것도 많지만 예술기관에 있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는 그런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도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어떤 예술의 관람, 감상에 대한 어떤 개념이 사실 지금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사실은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거는 예술과 과학의 융합. 굉장히 어렵고 광대한 얘기예요. 광활한 얘기인데 사실 각자의 분야에서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예술과 과학의 융합.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떠올리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자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 뭐다 이렇게 약간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올리시는지 조금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최건호 박사님부터 할까요?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라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거고 어려운 너무 질문이죠. 많은 네. 걸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좀 옛날로 한번 돌아가요. 지금 다 예술 과학 하면은 막 미디어 아트, 화려한 막 네온 사인이 빈다고 하는데 저는 좀 한번 19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인상주의 다들 좋아하시나요? 인상주의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상주의의 시작은 예술과 과학의 얘기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재밌겠다. 저희가 지금 저희는 사실 붓을 들고 물감을 들고 이젤을 들고 자연 속에 나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게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감이라는 것이 개발되기 전에 과연 어땠을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혹은 물감을 담는 튜브가 없었을 때 네. 사실 인상주의라는 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산업적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때 네. 처음으로 유화 물감이라는 것을 튜브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가능해졌어요. 네. 그렇다면 화가들은 그 전에는 집에 앉아 내 작업실에서 예전에 내가 봤었던 그쵸, 기억에 그쵸. 의존해서 그림을 네, 그렸어요. 네. 근데 이제는 내가 직접 이젤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네. 자연을 보고 그 인상을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것, 결국 예술이라는 작품, 새로운 시조, 그런 예술 사조가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서는 예술과 과학의 만남은 단순 어떤 수단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회를 바꾸고 패러다임을 재정의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게 너무 과거로 갔나요? 아니요, 저는 좋아요. 네. 사실 그 미술과 어떤 과학에서 발전된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사진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카메라 옵스쿠라라는 어떤 화가들이 어떻게 사용했던 어떤 도구가 지금의 사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결국에 예술과 과학이다라는 얘기를 일단 해주신 것 같고 우리 정석님께서는 또 무용가의 입장에서 네. 네,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뭐 굳이 비슷한 맥락에서 예시를 하나만 더 들자면은 옛날엔 조명한 게 없었으니까 결국은 낮에 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낮에 야외에서. 그러다가 횃불이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실내화 가능해졌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 생각한 게 가스등, 그 푸른 불빛의 가스등이 생김으로써 그 몽환적인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발레에서 이제 낭만 발레, 지젤, 요정의 표현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결국 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사실 요즘 막 그 단어로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계속 새로운 표현 수단이 생겨난 거고 재료가 생겨난 거고 그건 기술적인 것은 아니든 간에 기술 포함해서이지만 재료가 생겨난 것이고 한편으로는 예술적인 필요에 의해서 계속 끊임없이 탐구되어온 과정 그런 맥락인 거라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런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예술적 표현을 위한 재료 수단의 탐색의 일부 맥락?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디어 아트계 이제 최고봉? 신진 연구자라고 할까요? 위험한 발성 알겠습니다. 네, 떠오르는 우리 샛별. 떠오르는 샛별. 아, 수종 새별. 네, 우리 파릇파릇한. 네, 파릇파릇한 우리 샛별 반성원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시대로 갈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100년 전, 1900년대 1000년 전 봤어요, 지금. 사실은 저도 인상주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인상주의. 네. 뭐 그 예술과 뭐 과학의 융합이라는 게 뭐 지금 요즘에 되게 일어나고 있는 일 같지만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그 물감이라는 게 새로 이제 들고 나갈 수 있는 개념이 되면서 우리 예술 방식 자체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컴퓨터 기술, 뭐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그래픽스,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 인터랙션 방법들, 센서들 이런 것들이 전체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물감이 생기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과 뭐 예술의 융합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물감을 갖게 된 거, 그리고 조명을 갖게 된 거, 그리고 녹음을 컴퓨터로 할 수 있게 된 거, 뭐 이런 아주 작은 것들부터 어떻게 보면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오늘 그래도 각자 자기 이제 작품들과 작업을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할 건데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과학에서 출발해서 예술을 하게 된 여기 두 분이 계세요. 이 두 분은 원래 공대 출신이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에서 출발해서 과학을 하게 된 네. 공대, 저희 둘은 이렇게 저랑 여기 최건호 박사님께서는 인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방향이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어떻게 이제 이 두 개를 융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먼저 이제 시범? 우리 이렇게 사실 그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예술로서, 그러니까 예술을 과학으로 새롭게 표현하는 법.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미디어 아트나 무용 쪽이 될 것이고, 예술을 과학으로 새롭게 분석하는 방법. 이게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음악에서의 어떤 유사성이 무엇이냐, 막 뭔가 창작력이 무엇인가 이런 건 사실 미학적인 어떤 질문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컴퓨테이셔널하게 정량적으로 하느냐, 이게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고, 세 번째 이제 이거는 예술과 과학을 함께 융합해서 조금 비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소통하고 전달하는 방법,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최건호 박사님께서 하시는 어떤 기획이나 경영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은 이런 계기가 심리학과를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로 사람들은 이거를 왜 사람들은 새로운 음악을 처음 들을 때 계속 사실 음악의 어떤 조합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왜 새롭게 느끼지? 이게 사실 저의 그 박사 연구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 나가는 많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조금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모델링을 해보고 싶다. 이게 사실 저의 어떤 연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일을 조금 하고 있는데 각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조금 해봐 주시면 어떨까 해요. 우리 뭐 인문대에서 인문대로 가면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그쵸? 자, 우리 네. 먼저 세 번째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건호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좀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던 비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술과 과학이 들어오는 것들, 요새는 너무 저희 일상에 들어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길을 걷다가 만나는 이제 그런 어떤 건물들에 있어서 건물에서 바깥에서의 그런 예술 작품들이 나와서 새로운 도시를 밝혀주기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저에게 예술과 과학을 만난다는 시작점은 예전에 한번 너무 옛날 얘기로 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이미 천년 갔다 왔어요. 네. 저는 예술과 과학이 만났다고 할 때 좀 예전에 여행을 가서 봤던 작품 하나가 떠올라요. 제가 참 전에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한 작품인데, 제임스 터렐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다크 스페이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는 그 작품을 처음 보고 예술과 과학이 만나면 이런 작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많은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네. 인솔자에 따라 어두운 방에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래요, 자꾸.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옆에 산 사람들이 하고 놀라요. 그러면은 왜 놀라지 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저 멀리 앞에서 아무것도 없던 공간 속에서 빛으로 가득 찬 창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느 순간 이 깜깜했던 공간 속을 제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제 눈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중에 작품 해설을 읽었더니 우리의 홍채가 어두운 곳에서 빛이 익숙해지면서 홍채가 확장되고 우리 공간을 새롭게 인지한다라는 작품 해설을 듣게 되고, 과학이라는 것이 예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시각적인 인지적인 한계를 그쵸. 얼마나 극복할 수 있냐를 네. 딱 보게 된 순간, 과학과 예술을 통해서 뭔가 사용자들한테 대중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싶다.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오하게. 아 너무 심각한 하셨네요. 얘기를.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아니에요. 통해서 제가 네. 바꾸고 싶었던 것들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영화들, 난 네. 이 영화 결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희 네. 어릴 때 이재 인생극장 있죠. 왜 내가 그거를 이렇게 바꿀 수 없을까? 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예술이 왜 항상 정해져 있는 길을 가야 될까? 관람객들이나 네. 우리가 왜 해설을 바꿀 수 없을까? 네. 왜 나는 어떤 특정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 미술 시간에 배웠던 거 그대로 나는 가져가야 될까? 네. 그런 일종의 좀 반항적인 심리가 아. 좀 그 작품을 통해 느껴졌게 됐고 네. 그때 이후로 이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우, 우리 정섭님의 얘기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 오늘 주로 최소 10년 전으로 가네요. 아니 네. 뭐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네, 아까 박수별 씨가 소개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대학 전공은 기계공학 했고요. 근데 우연한 계기로 대학 입학과 거의 동시에 춤을 추게 돼가지고 거의 대학 내내 그걸 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대학 전공 수업 듣고 저녁에 춤 연습하고 밤에 연습 갔다 와서 과제하고 네, 축제 공연 한 다음 날에 시험 치러 가고 뭐 기말 종강하고 나면은 이제 공연 연습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 무용가로 그 오해를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뭐 네, 그 정도로 가끔 굉장히 지나가면서 90도 인사하는 무용수도 있더라고요. 네, 네. 왠지 선배 같아 보인다. 네. 그런 식으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개가 섞여버린 사고 방식이.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약간 어떨 때는 이런 얘기예요. 그냥 전 분명히 무용계에서 무용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엔지니어의 눈으로 무용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무용 하면 그 예술이고 감정이나 사상의 표현이잖아요. 이야기에. 근데 그것도 맞는데 동시에 무용이라는 건 몸의 재료를 이용한 형태의 표현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표현이 이 다르시네요. 수많은 관절의 자유도를 어떻게 조합하고 그걸 시퀀싱 할 거고 그 사이에 그 질감을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할 거냐까지 가버릴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 고차원적 공간에서 어떻게 경우의 수를 찾아가느냐까지 할 수 있는 와, 거거든요. 지금 무용을 고차원적인 어떤 벡터로 표현하신 게 너무 인상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퍼스페이스 네. 하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가볼 수 있는 거니까 약간 저는 그런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새별 씨 말한 이제 그거 맥락에서 보자면은 전 얘기하신 대로 예술을 어떻게 표현 수단으로 할 것인가 그런 쪽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이제 분석적인 면도 어느 정도 동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방금 이제 건욱 씨가 터렐 얘기하면서 하는 거 들으면서 하는 거는 결국 그거는 인간의 그 신체적 특성을 극복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인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 눈의 적응 시간 그리고 그 적정한 역치 범위를 그렇죠. 알아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평소에 강조하는 게 이제 기술적인 수단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의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무용수라면 그 몸의 재료의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게 약간 제 약간 접근법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